볼까요? 밤에 한번 해봐야겠네. 재윤아 생일 축하해. 얘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고. 등비수열의 합 문제 좀 풀어보고 오늘 맞춰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의 합까지만 가볼게요. 일단 뭐 1, 2, 3번 문제 풀고요. 그 접근 문제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번만 얘기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접근 얘기도. 수능에는 잘 안 나오지만 뭘 보라고 하지? 내가 하겠다는데. 자, 지난번에 아까 전에 공식은 설명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게요. 327번에 좀 327쪽에 1번 보시면요.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의 2항이 얼마고? 그 다음 두 번째요. 5항이 얼마일 때? 그때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에 n항까지 sn을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네. 그럼 a2 보자마자 a2는 뭐로 바꾸셔야 되고요? a1 곱하기 r로 쓰셔야 되고요. a5를 보자마자 뭐라고 쓰셨어야 돼요? a1 곱하기 r의 4제곱으로 쓰셨어야죠. 그럼 이렇게 둘이 뭐 해버리시면 나눠버리시면 왼쪽은 몇 분의 몇만 남는 거고 오른쪽은 뭐가 남는 거냐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r이 얼마라는 거 바로 나오고 r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1은 얼마가 나와버리냐? 3이 나와요. 그때 sn을 구하래요. 그럼 수열의 합은요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괄호 열고 1 빼기 공비의 n의 항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3분의 3이니까 둘이 뭐 해지고 사라지고 1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다? n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서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이 얼마고? S20은 얼마래? 30. 그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 S30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칠판 좀 봐주세요. 등비수열에서 3점짜리 난이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S10을 보면은 뭐라고 써야 되냐? 1-r분의 A1 1-r의 몇 제곱이에요? 10제곱이에요. S20은 뭐라고 쓰면 돼요? 1-r분의 A1 곱하기 1-r의 몇 제곱? 그럼 여기에서 이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이 분자를 가만히 째려보시면서 무슨 공식이구나? 합차 공식이구나. 1-r의 20제곱이라는 게 1-r의 10제곱의 제곱이 돼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1-r분의 이렇게 거리 두 개로 띄어서 쓰는 거야. 왜 거리를 둬야 되냐면 얘를 알려줬잖아. 얘가 얼마나? 1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10에다가 이거를 뭐 했더니 뭐가 나왔대? 그 말은 얘가 얼마라는 거 알려주는 힌트야. 따라서 r의 10제곱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뭐 구하려냐면은 S 얼마를 구하래? S30. 그럼 S30도 뭐라고 쓰면 되냐? 1-r의 30제곱.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으로 생각해보면 1-r의 30제곱이라는 건 1-r의 10제곱이 몇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착한 사람 눈에는 세제곱 보이기 때문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잖아.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r의 10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나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a-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 돼버린다. 안 외우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얘는 얼마예요? 10이라고 쓰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r의 10제곱이 얼마니까? 2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가 되고요. r의 20제곱이라는 건 이걸 또 뭐 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얼마나 돼요? 그럼 10 곱하기 7이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가끔 등장해요. 가끔. 너무 노골적인 문제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문제 유형 이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SN하고 AN 사이 관계예요. 그거는 어디에서만 속하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거 아니고 등비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거 아니고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된다 그랬어.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1번 한 번만 읽어줄래 준영아? SN 3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맞아요? 나 잘 썼어요? 그럼 여기서 SN을 알려줬으니까 SN 보자마자 우리 밑에다가 뭐라고 쓰고 시작하자고? 그럼 N자리에 N-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대로 둘이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왼쪽은 딱 뭐라고 쓰면 돼요? AN. 그럼 나 질문하자. 3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3의 N제곱 빼면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3의 N제곱 나와요. 근데 이런 건 지수 시간에 다 공부하고 와야 끝나버리는 건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건 3 곱하기 3의 몇 제곱이에요? 거기서 3의 N제곱 하나를 빼는 거니까 3의 N제곱 2개 남는 거야.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요? N은 2보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1은 얼마가 나오냐? 6. S1은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에서 3을 빼니까 얼마야? 똑같네 안 똑같네? 그럼 똑같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거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맨날 이런 거 연습하다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2번 나온다. SN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수열 AN이 밑줄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이 이룬대요? 등비수. 그 말이 뭐냐 바로 방금 전에 봤던 1번처럼 여기다 괄호 열고 2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아니고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스무스하게 간다라는 건 요걸 가지고 먼저 AN을 구해보자. 둘이 그대로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뭐가 나오고? AN이 나오고 이 뭐가 나오냐? 4 곱하기 이렇게 나와.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돼. 맞아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1은 얼마가 나오냐? 20이 나오고 근데 S1은 뭐가 나오냐? 1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K.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여기서 구한 A1하고 여기서 구한 S1이 뭐 해버리면? 같아버리면 이거 안 쓰고 바로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되는 거지. 누구랑? 20. 누구랑? 뭐 해야 되니까? K는 얼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333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적금과 원리합계라는 건 솔직히 수능은 아니에요. 그냥 모의고사에 요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수는 있으니까 풀어는 드려야지. 설명 한 번만 해볼게. 선생님 봐봐. 설명 한 번 할게. 저축해요? 해요? 엄마가 강제로 하는 거 보고 니들이 자발적으로 뭐 은행 가서 저축한 거 있어요? 적금 있어요? 너는? 없어요? 너는? 없어? 너는? 통장이 무슨 통장이지 뭐. 저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리하는 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은행 가서 뭐 가입한 적금이 됐건 뭐가 있어요? 뉴스 보니까 요즘 10대들은 뭐 주식, 재테크 관심 많다던데 우리 애들은 아닌가? 그럼 적금 가입할 때 어디 은행 거 가입했어요? 저 토스에서. 아 토스는 좀 이게 다른데 그럼 뭐 알아보지도 않았겠네요? 대충 좀 이율 정도만 알아보고. 아 2율 정도 알아? 몇 프로짜리 가입했어요? 4.7. 어휴 비싼 거 가입하셨네요. 4.7% 토스에 4.8%가 있어요. 오늘은 약간 수학 뭐 책 안 봐도 돼요. 그냥 수학이란 얘기도 보고 한번 너희들의 금융상식 오늘은 경제 수학 시간 한번 얘기해 볼게요. 4.7%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좀 적금을 가입해봐요.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요. 은행이라는 곳의 속성부터 알아볼까? 은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뭐 하면? 저축. 맡기죠. 저축이라 그러잖아요. 돈을 맡기는 거 저축이라 그래. 그 은행은 그 돈을 쌓아놓고 있나요? 뭐 하죠? 빌려줘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뭐라 불러? 두 글자로? 대출이라 부르지. 여러분이 맡기면 여러분한테도 뭐를 주죠?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뭐를 내죠? 이제 대출이자가 높을까요? 예금이자가 높을까요? 대출이자가 높겠죠. 그래야 은행도 뭐 하니까? 먹고 사니까. 그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예대 마진이라 불러요. 무슨 마진? 예금, 대출. 예금과 대출 사이의 마진.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방식이 대출을 하든 예금을 하든 은행은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아요. 그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법이라는 게 있냐면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무슨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복리법이라는 게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단리랑 복리가 먼저 설명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영어 시간에 단수하고 복수 배웠잖아요. 단수가 뭐예요? 한 개. 복수는 뭐예요? 여러 개. 그럼 단리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에다가만 이자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재윤이가 은행에다가 세뱃돈 10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연이율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연이율 몇 퍼센트? 10%. 그럼 연이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은행에 몇 년 동안 맡기면 1년 동안 맡기면 이자를 몇 프로 드릴게요. 그럼 재윤이가 100만 원 맡겼어.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에 몇 프로? 10%를 10만 원을 이자로 주는 거야. 그럼 재윤이 통장에 얼마가 꽂히는 거예요? 110만 원이 꽂혀요. 그럼 이 상태로 1년이 또 지나요. 그럼 재윤이 통장에 얼마가 찍히냐? 120만 원이 찍혀요. 3년이 지나요. 얼마가 찍히냐? 130만 원이 찍혀요. 이걸 단리법이라 불러. 왜냐면 이 110만 원을 쪼개보면은 이 중에 몇만 원은 재윤이 돈이고 100만 원은 재윤이 돈이고 10만 원은 은행 이자잖아. 그러니까 10만 원은 은행이 준 거니까 네가 준 돈이 아니잖아. 순수하게 네가 낸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거야. 재윤이가 100만 원 맡겼지? 그럼 100만 원의 몇 퍼센트? 계속 10%만 주는 거야. 이걸 무슨 법이라 불러요? 단리법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 이주는 똑같이 세뱃돈 100만 원을 연이율 10%에 저축했는데 복리로 저축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1년 지나면 똑같아요. 얘도 몇 프로 늘어나요?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달라져요. 복리라는 건 여러 개를 말하듯이 단리는 여기서 구분을 해요. 이주가 낸 돈, 은행에서 준 이자, 복리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있던 돈에도 몇 프로를 주는 거예요? 이거에 10%. 그럼 11만 원을 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만 원. 둘이 얼마 차이 나기 시작했네요? 만 원 차이 났네요. 여기서 3년 지났어요. 또 이거에 몇 프로면? 10%. 12만 1,000원이에요. 그럼 12만 1,000원이니까 132만 1,000원이 되는 거죠. 1년 때는 만 원밖에 차이 안 났는데 2년 지나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야? 2만 1,000원 차이 나는 거지. 이걸 무슨 법이라 부른다? 복리법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 복리법. 단리법을 계산할 때는 뭘 쓰냐면요. 상용로그를 씁니다. 그냥 등차수열, 등차수열.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 얘는 무슨 수열일까? 등비수열이야. 10%씩 계속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10%가 증가한다는 건 얼마를 곱해주는 거야? 1.1을 곱해주는 거야. 몇 분의 110이니까. 1.1 곱해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물어보자. 은행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자를 줄 때 단리법으로 줄까요? 복리법으로 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자. 복리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요? 해요. 실제로 은행에서 복리를 줍니다. 바로 대출 이자죠.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여러분 예금 이자를 줄 때는 뭘로 계산한다? 단리법으로 계산해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가요.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뭐로 계산한다? 복리로 계산한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은행원 있으면 죄송하지만 은행은 참 나쁜 곳이에요. 이게 은행이 먹고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복리 저축은 찾아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또 하나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재미있는 상식. 이거는 그냥 예금 문제고 우리 준영이가 저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 준영이가 큰맘 먹고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한대요? 10만 원씩 저축을 한대요. 그리고 이자가 10%짜리 이자를 찾았어요. 오, 엄청난 이자야. 1년 연이율이 10%래. 그럼 물어보자.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하면? 그럼 1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야? 120만 원이지.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니까 얼마 모았어? 그럼 이제 준용이가 계산을 하는 거지. 이율이 몇 프로니까? 10%니까. 오, 이자 얼마 받겠네? 12만 원 받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준용이 통장에 찍힌 돈은 얼마가 찍힐까요? 한 5만 얼마밖에 안 찍어요.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자가 몇 프로인데? 10%인데? 아니 왜 이자가 5만 얼마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은행에서 말하는 10%라는 건 아까 무슨 이율이라 그랬어?
연이율이랬지. 무슨 이율이라고? 예. 연이율.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우리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맡겨주시면 10% 이자를 드릴게요. 그 말이야. 준용이가 1월 1일에 10만 원 저축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 돈은 지금 1월 1일에 들어온 10만 원이야. 맞아 틀려? 이게 은행에 몇 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까? 내가 1년짜리 적금을 가입하면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럼 이 10만 원에다가는 몇 프로를 줘요? 10%를 줘요. 근데 준용이가 2월 1일에 1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럼 이건 은행에 몇 개월밖에 안 머물러 있을까? 11. 이 10%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1년을 맡겨야 10% 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 두 번째 2월 1일에 입금한 10만 원은 몇 개월밖에 안 있어? 11개월밖에 안 있지. 그럼 이거는 10%를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10%에 12분의 11만 줘요. 같은 방법으로 3월 1일에 10만 원 입금했어요. 이건 은행에 몇 달 머물러 있지? 10달. 그럼 10달치 이자만 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12월 31일에 부푼 꿈을 가지고 10만 원, 야 마지막 적금 끝, 저축 완료 했어요. 그럼 이거 은행에 몇 달 머물러 있어? 한 달. 그럼 이자 며칠씩 주는 거야? 한 달씩 주는 거야. 나도 분명 모으기는 얼마를 모았는데 120만 원을 모았는데 10%라 그래서 오케이 여기다 10%면은 이자가 12만 원이니까 132만 원이 들어오겠지? 딱 봤더니 뭐야 125만 원밖에 안 찍혀있어. 왜? 요런 것 때문에 그래. 이게 적금의 원리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몇 프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6%짜리 적금에 가입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이자는 몇 프로? 3%로 생각하시면 돼. 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막 알고 있던 척. 알고 있었어요? 그럼 6만 원. 근데 계산이 안 맞아. 10% 가입했으면 이자가 5%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5%면 6만 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왜 5만 얼마, 심지어 4만 얼마가 되는 이유는 뭘까? 세금을 떼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뭐? 문과학생 말해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뭘까요? 자본주의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자본주의의 시초를 애덤 스미스라고 봅니다.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원했던 게 자유방임주의죠.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은 불로소득이에요.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죠. 불로소득 무슨 뜻이야? 로라는 게 뭐야? 로. 노동이야 노동. 불은 아니 부야.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애덤 스미스는 말한대요. 왜요? 불로소득이 강조되는 순간 사람들이 근로를 할까 안 할까? 일 안 하죠. 일 안 하면 경제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그 사회가 뭐 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그 서양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뭐를 강조하냐? 불로소득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벌어든 돈은 세금을 훨씬 많이 때려요. 지금 이거는 준용이가 열심히 저축을 하긴 했지만 10만 원씩 맡겼더니 이자가 나왔지. 이자는 준용이가 일을 해서 번 돈일까?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뭘 매기냐? 소득 세금을 매겨요. 이자 소득세. 몇 프로 매기 이게? 14% 매겨요. 근데 14%에다가 부가세 10%도 별도해서 1.4%를 또 매겨요. 결국은 15.4%를 띄어넣습니다. 국가에서. 그걸 이자 소득세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노동을 하면은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내겠지. 내가 노동해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세금은 몇 프로 뛰어갈까? 3.3% 뛰어가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죠. 아까 15.4%는 꽤 많잖아요. 100만 원 벌면은 15만 4천 원 뺏어가는 거야. 왜? 무슨 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여러분 건물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물론 꿈이 건물주지만 건물주들이 벌어들인 월세도 전부 다 세금 많이 뛰어가요. 우리나라 로또 같은 경우 10억 당첨되잖아요. 세금으로 얼마 뛰어가게 해요? 약 3억 가까이 뛰어가요. 3억 4억. 왜요? 말 그대로 뭐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이해됐어요? 그 적금 가입할 때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가입하셔야 돼. 선생님 좀 6% 가입했어요. 나는 웃기는 거야. 6% 해봤자 3%. 너 얼마 가입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요. 그럼 한 달에 120만 원. 거기에 3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율 1% 높은데 찾아다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축은 그냥 뭐예요? 돈을 내가 안전하게 보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율만 1% 높은 거 찾으려고 막 돌아다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여러분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 1억씩 저축을 하면은 굉장히 크겠죠. 1% 차이가.
근데 기껏해봐야 막 10만 원, 5만 원 저축할 거면은 그냥 저축 자체에 의미를 주는 게 좋다. 들고 있으면 쓰니까 그냥 너무.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생각해야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려야지 이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돈을 불리는 건 두 글자로 뭐라 불러? 투자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투자라시면 돼요. 저축의 기본 원리 알겠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문제 스타일이 세 종류가 있어요. 문제 스타일이 335쪽에 보니까 우리 부부 얘기네요. 335쪽에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대요. 얼마씩 저축을 하고 싶나 봐요. 한 1년에 얼마씩 A만 원을 저축해서 이자 몇 프로로? 4%로 1년마다 뭐로? 복리로 올해 초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뭐 한대요? 1년에 A만 원씩 모아서 10년 뒤에 얼마짜리 가전제품을 산대요?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 부자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줘. 뭐로 사요? 할부로.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표로 한번 그려버리면 수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은요. 첫째 해에 얼마를 저축을 했어요? 그럼 A만 원이 몇 년 동안 은행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목표가 10년이거든. 그럼 A만 원에 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붙는 거예요. 얼마가 붙을까요? 4%가 붙으니까 4% 증가하는 거죠. 그럼 1.04가 몇 번 늘어나는 거야? 10제곱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2년 차에도 똑같이 매년 초에 얼마를 저축을 해요? A만 원 저축해요. 그럼 얘는 얘에 비해서는 이자가 한 번 뭐 할까요? 덜 붙겠죠. 9년만 머물러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축해서 이 마지막에 집어넣는 게 중요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연초에 집어넣니 연말에 집어넣니 그 말이야. 문제 잘 읽어볼래요? 언제 집어넣는 돈을? 매년 초. 매년 초에 집어넣네. 내가 사는 건 언제 사는 거예요? 연말에 사는 거예요. 뭘 산다고요? 연말에 사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A만 원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얘는 은행에 1년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거야. 1월 1일에 돈을 집어넣어서 12월 31일에 돈을 찾는 거예요. 항상 돈을 찾는 건 언제 찾는 거다? 연말에 찾는 거야. 돈은 언제 집어넣고 연초에 집어넣어서 언제 찾으면? 연말에 찾으면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어. 이해됐어요? 얘네들을 싹 뭐 하면? 더하면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이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무슨 수열의 합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괄호 열고 1.04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312만 원이 돼야 된다. 그럼 보자. 지금 내가 처음에 설명하니까 자세하게 표도 그리고 했어. 근데 여러분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볼펜 드시고요. 연이율 4%의 동그라미. 그리고 뭐라고 써야 돼? R은 1.04. 이 연이율 4%라는 게 뭐 알려주는 힌트? 공비 알려주는 힌트야. 어차피 얘들아, 이 적금 문제는 전부 다 무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으로 풀 거야?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첫 번째가 뭐야? 공비야. 두 번째가 뭐야? 첫째 항이야. 세 번째가 뭐야? N이야. 몇 년 동안 모았냐. 그럼 여기서 1.4 연이율 4%라는 게 뭐 알려주는 힌트? 공비가 1.04라는 거 알려주는 힌트. 그 다음 올해 초부터 10년에다가 동그라미 10년. 10년이 뭐 알려주는 힌트야? N 알려주는 거야. 몇 년 모았다? 10년 모았다. 매년 초 동그라미. 매년 초. 연초냐 연말이냐가 바로 뭐 알려주는 힌트야? 첫째 항 알려주는 힌트야. 연초에 집어넣으면 첫째 항에 공비 한번 곱해줘야 돼요. 연말에 집어넣으면 공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이율이 얼마냐? 몇 년 동안 모았냐? 연초에 넣냐? 연말에 넣냐? 이게 311번.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한 장만 넘겨서 336쪽에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 내가 이거 풀어줘야 돼요. 시험에는 적금밖에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보기 1하고 보기 2까지 풀어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보기 1번에 강산이가 읽어볼래? 이거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대요. 현금 얼마를 내고요? 10만. 나머지는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씩 몇 개월에 걸쳐서 갚기로 했다.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도 동그라미 쳐볼까? 처음에 나머지는 이달 말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첫째 항 알려주는 힌트고요. 6개월의 동그라미, 이게 n 알려주는 힌트고요. 제일 마지막에 괄호 열고 원리율은 1% 동그라미, 이게 공비 알려주는 힌트야. 맞니 얘들아? 그럼 잘 봐.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얼마밖에 없어? 10만원. 그 10만원 미리 먼저 내고 나머지 얼마를? 90만원을 몇 개월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첫째 달에 내가 얼마 냈어? X만원 냈어. 둘째 달에 얼마 냈어? X만원 냈어. 셋째 달에 얼마 냈어? X만원 냈어. 마지막 달에 얼마 냈어? 그럼 여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그것들을 싹 뭐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될까? 100만. 지금 내가 얼마짜리 카메라 샀어? 100만원짜리 카메라 샀어. 근데 얼마는 미리 냈어? 10만. 그럼 나머지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싹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싹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90만 원에 이자. 그렇지. 그냥 90만 원 하면 니들 양심이 털난 거지. 내가 준용이한테 야 준용아 나 이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짜리야? 90만 원짜리래. 6개월 동안 줄게.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얘가 90만 원 받았어. 얘가 물건을 파는 건 언젠데? 오늘인데. 그럼 준용이는 물건값을 다 받는 게 몇 개월이야? 6개월이야. 얘도 물건값을 몇 개월 기다려줬잖아. 6개월을 기다려줬으니까 내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그냥 90만 원이면 너네들은 기분이 좋지만 준용이는 기분 더러워지는 거지. 내가 팔기는 지금 팔았는데 돈은 6개월 뒤에 다 받는 거잖아.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얘한테도 뭘 곱해줘야 돼? 이자를 곱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X만 원씩 한다고 했을 때 연 말에 갚어? 연 초에 갚어? 연 말이니까 첫 번째 거에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첫째 거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X1이 되는 거야. X1. 맞아요? 이율 몇 퍼센트를 쓰니까? 1%를 쓰니까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1 마이너스 1 첫째가 그냥 X고 6개월 동안 갚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의 합계. 맞아요? 틀려요? 그게 단순히 얼마가 되면 안 되고 90만 원이 되면 안 되고 얘도 6개월을 기다려줬으니까 6개월치 이자를 붙여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1.01의 6제곱은 거기 얼마라고 써있냐면은 1.06이라고 써있어. 그럼 1.06에서 1을 빼니까 0.06x야. 분자. 분모는 1.01에서 1을 빼니까 0.01이야. 여기 90만에다가 뭐를 곱해주면은 1.06을 곱해주면 954라고 쓰면 되고 95만 4천 원이니까 이렇게 쓰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도 분모에 100 곱하고 분자에 100 곱해서 6x가 이거니까 x는 뭐라고 쓰면 되냐? 6, 1, 6, 6, 5, 30, 6, 9, 54.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돼? 15만 9천 원씩 갚아야 돼. 애들이 틀리는 이유가 딱 하나야. 요거를 9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 생각만 하는 거야? 물건을 사는 사람 생각만 하는 거야. 야 원래 90만 원짜리였잖아. 내가 90만 원 줄게. 언제? 6개월 뒤에. 이런 얘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기 2번 보세요. 보기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이번에는? 매년 초에 음. 480만 원씩 20년간 지급되는 그 연이율 6%. 1년마다 공기록이. 매년 초에 저도 이제 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대부분은 이 회사를 다니실 거야. 이 회사 다니신 분들은 뭐가 정해져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정년. 우리 회사는 60살까지만 다닐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그 나이 지나면 회사 다녀 못 다녀? 뭐 다른 데 취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회사는 못 다녀. 그럼 60년 이후부터는 뭐 해?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거지. 노후. 그럼 노후에 뭐 먹고 살아?
그 연금을 가입하는 거야. 근데 연금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1년에 얼마씩 480만 원씩 몇 년 동안 주는 연금이 있대요. 20년 맞죠? 20년간 지급되는 게 있대요. 근데 이강산이라는 새끼가 있어. 강산이하고 준용이가 똑같이 이걸 가입했거든. 준용이는 착해.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강산이 좀 나빠. 아 나 그거 싫어요. 일시불로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1년에 48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는데 똑같이 가입해놓고 어떤 사람은 처음 가입한 대로 20년 동안 나눠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 사업할 거예요. 학원 차릴 거예요. 한 번에 돈 주세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이득이 돼야 될까? 나는 나눠서 받는 사람? 또 나눠서 저게 상식이지 이 새끼야. 어떻게 누가 유리해야 돼? 둘이 뭐 해야 돼? 가- 똑같아야지. 나눠받는 게 유리하면 안 되지. 그럼 얘도 똑같이 돈 내고 가입한 거잖아 어찌됐건. 얘도 고객이고 이거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 시키는 대로 해야 착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야. 20년 동안 나눠받는 사람이나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나 뭐 해야 돼? 공평해야 돼. 누구도 손해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잘 보자. 매년 초에 480만 원씩 몇 년 동안 돈을 받는 사람. 20년 동안 받는 사람. 그럼 그 돈을 싹 뭐 했다고 치자.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았다고 치자. 그 금액이랑 일시불로 받은 사람의 금액이랑 뭐 해야 될까? 가- 다시 생각해봐. 네. 20년 동안 나눠받은 사람들의 금액이랑 한 번에 일시불로 받은 사람의 금액이 뭐 해야 될까? 같으면 공평한 걸까? 그럼 나눠받은 사람은 병신이지. 맞아 틀려요? 아 똑같은 돈을 받는데 얘는 20년 기다려서 받은 거 아니야. 강산이는 한 번에 받고. 그러니까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일시불로 받은 금액에다가 그 금액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몇 년치 20년치 뭐를 곱해서 2절로 그게 이거에 합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되니 정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돼. 강산이가 일시불로 얼마를 받았어? X만 원을 받았어. 그 금액하고 이 금액이 같으면 그건 불공평한 거야. 얘가 손해보는 거야. 준용이가. 강산이가 X만 원을 받은 다음에 안 쓰고 몇 년 동안 묵혀놔. 20년 동안 묵혀놔. 준영이도 480 받아서 안 쓰고 은행에 20년 동안 묵혀놔. 그 묵혀놓은 금액이 뭐 해야 돼? 같아요. 그래야 공평한 거지. 맞아요? 만약 두 개가 똑같은 금액이라면 강산이는 지금 받은 거고 준영이 20년 동안 모은 게 똑같다고 하면은 얘가 바보 되는 거지. 정말 이해되니? 네. 이해를 내 외우려고 이게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최대한 길게 설명하는 거야. 원리를 이해하라고 원리를. 항상 한쪽 생각만 하지 말고 양쪽 생각을 다 해줘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1년에 이자를 얼마로 계산한다 그랬냐면은 몇 프로? 6%. 그럼 얘도 돈 안 쓰고 6%짜리로 은행에 20년 동안 모아놓은 거야. 강사니까. 일시불로 받아서. 이 금액이랑 준용이는 몇 년 동안 20년 뭐 하는 거? 합하는 거. 그럼 공비가 1.06이니까 등비수열의 합 뭐 빼기 뭐? 1.0 빼기 1이네. 연초에 받아 연말에 받아? 연초에 받아? 네. 연초야? 네.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첫 번째 받은 480만 원에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1.06이 붙어야 되고 1.06의 몇 제곱? 20절. 얘네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연금 문제야. 연금 일시불로 받은 사람이 몇 년 후의 금액, 그 돈의 20년 후의 금액이랑 나눠 받은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금액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아까 보기 1번은 뭐였어? 할부 문제였어. 할부 문제를 내가 모은 돈이 그냥 90만 원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수학은 잘 못해도 뭐를 겁나게 좋아해? 무이자 할부를 좋아하잖아. 무이자 할부가 뭔지 알겠지? 돈을 조금 늦게 6개월 동안 나눠내는데 이자도 안 낸대. 이게 무이자 할부. 그러니까 엄마들이 무이자 할부 눈이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서 그래. 요새는 무이자 할부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무 없어요. 요새 무이자 할부가 많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무이자 할부는 누가 손해보는 구조야? 카드 회사가 손해보는 거야.
카드라는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이 카드로 돈을 긁으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게 있죠. 그걸 무슨 카드라 불러? 체크카드. 근데 반대로 무슨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뭐예요? 긁으면 카드 회사가 너네 대신 돈을 내줘. 그리고 한 달치 모아서 동민아 한 달 동안 이만큼 썼다. 이거 돈 내놔. 이렇게 가서 신용카드야. 맞아? 그럼 여러분이 할부로 나한테 학원비를 100만 원을 딱 긁었어. 그럼 내 통장에 돈이 10만 원, 10만 원 나눠서 들어올까? 안 그래. 내 통장에 한 번에 1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동민이는 10번에 나눠서 10만 원, 10만 원 내는 거야. 그럼 그 손해보는 걸 누가 메꿔주는 거야? 카드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야. 그럼 카드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취직을 한다. 카드 회사는 뭘 먹고 살아? 여러분이 나한테 100만 원 긁었어. 내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카드 회사에서 몇 프로 뛰어가요. 내 통장에 98만 몇천 원 들어와. 만 몇천 원치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 카드 수수료가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가 1위는 아닌데 거의 최상위권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카드 수수료가 좀 많이 뭐해요? 낮아요.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가 돈이 많을까 적을까? 조금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옛날에 롯데월드 가보시면요, 웬만한 카드는 다 50% 할인이 됐어요. 요즘 자세히 가서 보세요. 엄마 카드 들고 가서 결제하잖아요. 이거는 할인이 안 되는 카드를 떠요. 이런 식으로. 에버랜드라든지 아웃백 같은 데 옛날에 50% 할인이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게 카드 회사야. 그래서 무이자 할부가 좋은 거예요. 지금 뭔 얘기가 될까졌지? 하여튼 원래 시험 요즘은 교육과정에 다 빠지고 뭐만 남아있다? 적금만 남아있다. 뭐만 남아있다? 적금 문제만. 이 아까 보기 1번에서 풀었던 할부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는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출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중간에 보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 똑같은 문제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은 수요일에 확 끝내버릴게요.